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선입니다. 스트레스 골절 또는 피로 골절 이런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또는 피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뭔가 충격이 주어졌을 때 금이 가는 걸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 이 부분은 흔히 운동선수한테 많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절이 됐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큰 충격이 갔을 때 뼈에 금이 가거나 아니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가 이제 골절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특이하게 한순간에 큰 충격이 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면 우리 몸에 있는 뼈가 일정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서 금이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운동선수, 뛰는 운동선수가 가장 많이 옵니다. 뛰는 운동선수들이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어요.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뛰기도 하면서 발길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뜁니다. 그러면 무릎 아래쪽에 정강이 쪽에 계속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정강이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TV 보시면 축구 선수들이 정강이 앞쪽에 아대를 대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물론 부딪히면 아프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면서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릎 아래 앞쪽에 있는 정강이 뼈에 금이 가는 경우,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발바닥에 있는 뼈는 계속 뛰면 그 충격을, 물론 이제 발바닥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들이 흡수를 하긴 하지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뼈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쪽에 있는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5번째 발바닥 쪽에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솔직히 말하면 치료가 좀 쉽진 않아요. 일반적인 골절 같은 경우는 금이 갔으면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많이 금이 간 게 심하면 이제 수술해서 뼈를 맞춰서 새로 박는 고정을 하는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골절은 육안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엑스레이상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는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CT나 MRI라는 걸 검사를 했을 때 금이 가는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근데 계속 아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 거의 골절에 준하게 기부스를 하거나, 또는 아예 그 부분에 발 쪽에 많이 생기니까, 발이나 무릎 밑에 정강이 뼈에 많이 생기니까 기부스를 하거나, 또는 발을 쓰지 않는 거죠. 체중을 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골절이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이나 아니면 기부스를 같이 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일단은 그 자극이 가는 요인을 배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운동선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쉰다는 게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일단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면 원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아프기 때문에 훈련량도 소화하지 못하고, 운동하다가도 경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 달은 안정을 취하고 그 부분이 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부위에. 이 경우는 물론 안정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골절이 생겼는데 단순히 금만 가지 않고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는 수술해야 됩니다. 우리 뼈는 금이 가서 틈새가 벌어지면 사이에 다른 조직들이 끼어 들어갑니다. 뼈가 붙는 걸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끼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조직들을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다 보면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 틈새가 그냥은 안 메꿔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 뼈를 일부분 띄어다가 뼈를 이식을 해서 그 부분이 뼈가 붙게끔, 그리고 쇄도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운동선수는 되게 치명적이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운동 쉬어야 됩니다. 당분간 운동 쉬고 다시 뼈가 아문 다음에 다시 근육 단련시키고 해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걸 간과했을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게 되면 운동선수 수명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골절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동작을 지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거의 그 운동 종목에 따라서 쓰는 근육이나 동작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골절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치유가 잘 안 됐을 때, 잘 안 되고 빨리 복귀를 했을 때 그 부위에 다시 재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 똑같은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골절이 됐다 그러면 엑스레이 저희가 보여드리면 본인들이 보시고 이거 심하구나 판단하고 조심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금이 보이는 운동 많이 운동하다 그러면 아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빨리 다시 또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원래 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위에 다시 금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금이 가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스 골절이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튼튼한 건강한 사람한테 생깁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한 연세 많으신 분들 또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금이 간 경우는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골절입니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우리가 그 뼈가 감당하지 못해서 금이 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골절입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근육이 튼튼해서 밖에서 외부에서의 자극을 감당을 하는데 근육은 감당하는데 뼈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뼈에 자극이 가서 생기는 게 스트레스 골절이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진 않아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골절, 그러니까 뼈가 잘 부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골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